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20대 때 고시 공부했던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2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선 제가 공부하는 걸 원래 좋아했던 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반에서 뭐 48등, 50등 이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2등, 3등 뭐 이렇게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에 몰입하고 막 이렇게 성적 올리고 공부하는 게 이렇게 되게 인생에 있어서 큰 재미구나. 그런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학교를 전공을 법학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제가 약간 그 낭만, 뭐 여행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텔레비에서 그 당시에 고시생의 라이프 이런 거 보면은 뭐 조용한 지방 절간에서 뭐 책 펴놓고 공부하고 선비처럼 도인처럼 도 닦듯이 그런 삶이 굉장히 멋있고 낭만 있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 처음에 25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우선 생각보다 뭐랄까 그 신림동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구나. 학원도 그리고 학원 그 도서관 독서실 그 고시원 그리고 고시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보도 거기가 빠르고 거기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엄청 열심히 또 했죠. 총 5살부터 29살까지 했는데 고3 때랑 제가 재수도 했거든요. 재수할 때도 성적이 더 올랐었는데 그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3 때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있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고시 공부할 때는 오로지 제 시간을 학원 수업 듣는 거 말고는 100% 제가 혼자서 시간을 컨트롤하는 거다 보니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야지만이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년, 2년, 3년 정도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내가 꾸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그런 내 삶의 기운이 제가 직접 느껴질 정도로 제 열정을 제가 느끼면서 하루를 보낼 정도로 한 3년차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힘이 많이 나고 즐겁고 젊음을 불살지른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3년차 때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보니까 아 나는 시험에 붙을 수 없겠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남들은 민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첫 시험부터 민법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90점 가까이 나와서. 근데 헌법이랑 형법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60점, 뭐 50몇 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암기 과목에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차 됐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못 붙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저는 그 전까지는 뭐든지 제가 하면 마음만 먹으면은 열심히만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저를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위기였고 또 제가 고3 때라든가 재수할 때 성적을 올리고 하면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한테 굉장히 성취감에 좀 어떤 뭐랄까 그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칭찬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아 내가 해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만히 고시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30 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30살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때 제가 20대 중반 입장에서 30이 넘은 사람들이 신림동 고시촌을 떠났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미련이 남으니까 다시 사법시험 공부하러 신림동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몇 명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미련 없이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한두 번 더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지만 미련이 남기면 안 되겠다. 기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첫 시험은 그냥 재미로 봤던 것 같고 한 번, 두 번은 열심히 했고 세 번째도 열심히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험에서는 그냥 미련을 없애려고 시험 봤어요. 아 내가 좀 더 해보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 그러니까 민법 점수는 잘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헌법이랑 형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방식이 안 먹히니까 그 제가 없던 돈 진짜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1학기 때 3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를 거의 10개를 넘게 했어요. 제가 또 공익근무 하니까 퇴근하고도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이제 돈을 모아놨었죠. 그 돈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또 부모님 집에서 지원해 주신 게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고시원 값이 한 달에 13만 원에서 15만 원 돈 아끼려고 신림동에도 제일 꼭대기 언덕배기 올라가면은 고시원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제가 지냈던 고시원은 제일 언덕배기에 있는 고시원이었고 한 달에 13만 원. 그리고 이제 제 방은 3층. 근데 화장실이 지하 1층. 씻는 데도 지하 1층. 이제 그런 데서 어차피 하루 종일 독서실에만 있으니까 고시원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거든요. 밥도 신림동 고시촌에 고시 식당 가면은 뭐 식권을 팔아요. 한 달에 뭐 18만 원, 뭐 20만 원, 뭐 16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달치 월씩 하는데 그럼 하루에 3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월수금 고기 나와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냥 식사 그렇게 하고 이제 책도 처음에 다 샀다가 나중에는 헌책방 가서 좀 싼 거 사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학원 다 들었는데 학원도 한 번 들을 때 10,000몇천 원씩 했었어요. 근데 몇 번씩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강의 테이프 그것도 빌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강의 테이프 빌려서 그거로 듣고 그러니까 돈이 충분했거든요. 60만 원으로 먹고 자고 뭐 가끔씩 소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고시공부 끝날 때는 사실 몇백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왔죠. 이제 3년차 4년차 때는 이제 내가 그 돈을 쪼개가지고 헌법이랑 형법을 막 가외 선생을 구해서 사법시험 1차 합격한 어떤 같은 수험생 신분인데 한 달에 20만 원 이렇게 주고 나 개인지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공부도 배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 알지만서도 어쨌든 미련을 남기지 않겠다. 하루 11시간씩 스타벅스로 시간 재면서 꽉꽉 채웠어요. 제가 성격이 약간 막 대충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때는 더 심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다가 시험이 마지막 날 29살 때 2월 달에 마지막 시험을 치고 이제 확실하게 떨어졌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시험 보면 알아요. 제가 간당간당한 게 아니구나 이번엔 떨어졌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시험 치고 나오는데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거를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4년차 5년차 때는 엄청 그 생활이 힘들었어요. 이제 안 될 거를 인식을 하면서도 미련이 남을까봐 또 다른 방안을 가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약간 힘들었어요. 권태감도 심하고 3년차 때까지는 엄청 즐거웠어요. 그냥 공부하고 몰입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컬러풀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선명하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 2년은 굉장히 회색빛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암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무채색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내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끌려가고 있고 어떤 내가 정한 목표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소진된다고 하는 게 맞겠죠. 생명력이 없는 느낌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때 근데 2년을 더 하는 게 맞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약간 느낀 거는 제가 돈이 정말 처음에 잘 안 벌렸거든요. 20만 원 벌리고 그 다음 달 20만 원 까먹고 이랬는데 고시촌에서 그 고독한 어떤 상황에서 외롭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그렇게 견디면서 존버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고시 공부를 4년 6개월 하면서 그 느꼈던 게 법학 지식을 안 것도 있고 시험은 못 붙었지만 존버하는 거 그 외롭고 불안한 가운데 20대 때는 또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도 적어서 그렇지만 1년에 하루 있는 시험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마음의 부담감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외로운 게 저는 불안하고 외로움이었거든요. 혼자서 그 불안감을 짊어져야 된다는 그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봤으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원래는 그 외로움을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혼자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걸 처음 느꼈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패턴이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혼자 지내고 혼자 뭔가를 하는 거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혼자 사업을 준비해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냈고 사업하면서도 뭐 교류 같은 거 안 해요.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동업도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혼자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혼도 못한 거 보면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때 이후로 외로움을 굉장히 잘 견디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고시 공부를 이제 마무리했죠. 시험 끝나고 이제 돌아봤을 때 열정과 이게 마무리하자면은 초반기 3년은 20대 때 그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순수한 열정 그게 너무 좋았다. 나머지 2년 그리고 4년차 때 5년차 때는 굉장히 괴롭고 외롭고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열정과 반대되는 어떤 제 삶에 끌려가는 권태롭고 그런 느낌으로 견뎠다. 그래도 이제 미련이 없고 지나고 나니 거기서 내가 배운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외로움하고 친해진 거. 불안하고 외롭지만 그냥 견디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삶이 바뀌는구나. 지금 당장에 엄청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견디고 내가 지금 거기서 뭐 하는지 목적이 전혀 없었잖아요. 마지막 2년은 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견디다 보면은 그냥 상황 자체가 또 바뀌어서 내 기분이 또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나중에는 그렇게 견뎌왔던 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견뎠던 그 내공이 또 그대로 발휘가 되더라. 그래서 고시 공부는 실패했지만 저는 삶에 있어서 가르침은 많이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20대 때 뭐 남들 뭐 이렇게 남들처럼 회사 다니거나 월급 받아서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거나 하는 시간은 없었지만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불사지른 느낌이 나가지고 시험은 떨어졌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